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이 1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주식 고민이 있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 상담 진행하기 앞서서요. 먼저 시장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아침부터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 이후 반등을 했지만 결국 다시 한번 또 밀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0.8% 정도 지금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현재 0.8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7월 달 중반 이후부터죠. 시장이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다시 시장의 조정폭 자체가 조금은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시장을 또 좋게 봤던 사람들도 시장에 다시 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뉴스나 이제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다, 주가는 다시 올라올 거다,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혼란스럽죠. 한 가지 그 결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반대되는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의견이 나뉜다는 건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결론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 그 입장 자체는 결국은 이제 예측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좋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간단해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나는 좀 안 좋게 보는데 나는 또 좋게 보는데 각각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요, 이 주관적인 견해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좋게 생각하고 봤는데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내 예측이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또 반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 의견 대립하고 있는 그 구도에서 한 발짝 멀어져서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즉 객관성, 중립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시장은요, 2550에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600포인트,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수 흐름을 잠깐 짚어드리면요. 주가는 지금까지 하락 추세였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을 내리면서 저점과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고점이 2550포인트 부근에 나왔습니다. 즉, 이 자리를 넘어서면 주가의 흐름 자체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자리거든요. 즉, 추세의 전환이다. 하지만 2550에서 2600포인트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즉 여기서 꺾여버린다면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시장은 약세장 안에서의 반등입니다. 그렇다면 추세 전환시키기 전에 나오는 반등에서는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가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뭐 추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예, 그럴 때는 2550에서 2600포인트를 넘어서면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의견의 대립은요, 사실은 아직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중립과 객관성을 좀 유지를 하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자, 참여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전화는요, 02-3772-0269번입니다. 자, 만약에 전화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유튜브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실시간 거기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요, 거기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위닉스 17,400원에 10%입니다. 위닉스를 매수하셨어요? 17,400원에? 네, 근데 한참, 근데 이게 계속 그냥
계속 그냥 많이 빠졌죠. 손절 타임을 놓쳐가지고서 네. 그냥 계속 내려가네요. 그러게요. 지금 위닉스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주가가. 예. 근데 매수 가격이 17,400원이세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올해 한 3월, 4월쯤이었나요? 그쯤에 예. 매수하신 거죠? 그 정도 아이고. 돼요. 평소에 주식 매수하실 때 차트 많이 보시죠? 예. 네. 이 종목도 지금 그 가격을 딱 보면요.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은 딱 나와요. 지금 이 가격대가 뭐냐면 반등 자리예요. 그렇죠? 주가가 내려가면 이 가격 밑으로 잘 안 빠지고 보통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죠? 이런 구간에서도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좀 지켜주는 자리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트를 보고 들어왔다면 차트의 흐름에서 반등이 안 나왔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예. 반등 포인트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떨어질 때 이제 혹시나 기다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위닉스가 사실 이제 이 기업이 예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그 테마나 이런 걸로 올라갔는지 아세요, 혹시? 이 회사 여름, 네. 주로 여름. 이게 공기청정기, 뭐 제습기 이런 테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예. 공기청정기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이제 수혜주이긴 해요. 그렇죠. 여름철에도 예. 뭐 장마 시즌에 뭐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라고 해야 되죠? 공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테마로 이제 또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그런 테마가 좀 많이 죽어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닉스는 지금 예. 여기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실적도 분명히 좀 감소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 어쨌든 거기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돼요. 네, 추가 매수 될까요? 저도 지금 맞아요. 그게 좀 궁금해서 좀. 그렇죠. 저, 네. 어느 이번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위닉스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 기다린다라는 건 최대한 10,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12,000원이죠. 오히려 지금 예. 일단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예. 이왕 많이 떨어진 거 더 떨어져서 그냥 더 추가 매수를 할 거니까 더 좋은 가격에 추가 매수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최소한 12,000원대에 사지 마시고요.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때. 그래서 예. 최대한 10,000원에 가까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이제 2만 원 정도의 가격. 지금 17,4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이제 예. 길게 보면 2만 원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추가 매수까지 했다면 굳이 그 가격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죠. 사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17,000원 정도만 와도 그냥 팔면 돼요. 예. 그러면 수익이 더 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예. 전략을 좀 짜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 최대한 잘 기다려야 돼요. 좋은 시기를 예. 맞이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덱스터고요. 덱스터요. 네. 예, 23,350원에 20%예요. 23,350원에 20%요? 네네. 이거 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저거요. 한 3월 말쯤인가 4월 초인가 아무튼 그때쯤에 이게 제가 유료 종목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한 500 났었는데 네. 이거를 판매를 안 하고 좀 더 네. 보자 해가지고 보고 아. 있던 중에 막 줄줄줄 내려가가지고 막 이래 돼버린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수익도 못 보고 지금 몇 달째 지금 묶기가 있어요. 네, 일단 덱스터라는 이제 종목을 이제 네네.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네. 이제 테마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오징어 게임 테마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됐던 기업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마라는 건 그래요. 이제 올라갈 땐 수익이 나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잘 올라가면. 하지만 떨어지면 이 테마가 다시 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테마주를 많이 매수했다면 이걸 뭐 내가 끝까지 가져가서 먹겠다. 천장에서 꼭대기에서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수익이 좀 낮다면 바로바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저는 네. 이제 본전만 와도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일단 덱스터의 경우에는요. 네. 주가가 한번 큰 시세가 나왔고 지금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어요. 예. 주가의 하락 조정과 그다음에 기간적으로 조금의 조정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매수한 가격이 예. 23,550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 뭐 예. 손실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과정인데 주가가 매수한 가격대 네. 그 밑에서 많이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 약간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면 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말씀드린 많이 걸릴까요? 그 정도 올라오려면?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뭐 다음 주라도 갑자기 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덱스터는 매수한 가격대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그때 잘 팔고 나오세요. 그때는 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은 너무 욕심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매수 네. 가격만 오면은 지금 팔고 싶고 다른 거 사고 싶어요.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네, 올라오면 잘 그럼 정리하시고. 네. 한 2만 원대까지 올라오겠네요. 기다리면. 네,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아. 그때 정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5,500원에 50%. 25,500원에 50%요. 예. 네, 최근에 사신 거죠? 예?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면 최근이죠. 지금 며칠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셨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두산 중공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근래에 다시 또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사셨다면 매수하고 나서부터 수익이신 것 같아요. 예. 언제 팔아야 될까가 고민이시죠? 예, 그렇죠. 목표가를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중이 50%예요. 50%라는 비중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면요. 100% 살려다가 네. 좀 자중을 해서 반으로 줄였는데 그래요. 요즘 한창 이 원자력 네.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인기가 있고 네. 이렇게 좀 대량 거래가 붙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잡으면 될까 싶어서 네. 저는 이제 지금 50% 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사고 싶은데. 흐름이 좋고 한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흐름이 안 좋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전부터 미국하고 이제 같이 협업해서 뭐 소형 원자력이라든지 계속 이제 협업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주에 대한 뉴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면요. 올해도 이제 3월 달에 주가 올라가다가 23,000원 부분에 고점 나고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괜찮았는데. 근데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고 더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 또 더 샀는데 23,000원에 고점 나오고 그때부터 떨어진다면 어떨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망보다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시세라는 건 일단 어느 정도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순환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일단 비중이 50%는 수익이 낮잖아요. 수익이 났을 때부터 내가 더 끌고 가고 싶다면 비중을 줄여야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에서 비중을 뭐 3분의 1이든 먼저 줄여놓고 나머지는 23,000원을 목표 주가를 보고 그런데 23,000원에서 만약에 주가가 거기서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목표 주가를 더 높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아닌 23,0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먼저 23,000원요? 네, 23,000원. 거기를 강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위쪽으로 25,000원까지 열어두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23,000원에서 물량 나와서 팍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더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자꾸 줄이라고 하니까. 네. 늘릴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이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 의견은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인포뱅크 인포뱅크요. 15,000원. 네. 네. 20%. 15,000원에 20%요. 네. 15,000원에 20%. 언제 사신 거예요? 이번 지난주에? 네, 그죠? 지난주에요. 그래요. 자, 인포뱅크를 매수하고 나서 지금 좀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빠져요? 시장을 왜 빠질까요? 그죠? 시장이 빠지니까 또 이것도 같이 빠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근래에 보면은 네. 시장이 좀 저점을 잡다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타이밍에 좀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때문에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만 특별하게 유독 이제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포뱅크는 단기로 보신 거죠, 솔직히. 네. 그렇죠. 단기로 보셨다면 저는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시장 때문에 같이 또 빠져 흔들린 거고요. 뭐 4% 뭐 이렇게 빠지는 건 지금 시장 뭐 변동성이 뭐 1, 2% 나와도 그 정도 빠져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 종목은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이제 가격을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2,000원 위쪽이에요. 12,5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 지금 자리 잡고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흐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올라오면 일단 위쪽으로는 기왕이면 조금 수익, 15,500원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15,500원.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올라왔을 때. 15,500원에서는 전략 매도하는 걸로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15,500원 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코스모화학이고요. 네. 저 2170원에 10%요. 2170원이요. 네, 네. 오, 조금 수익이에요. 어제 샀어요. 어제 사셨어요? 네네. 천만 다행인데요. 지금 수익 중이라. 네, 그래서. 왜냐면 약간 이제 네.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어제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제 반등이 이제 돌아서는 반등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요? 보면 지난번에 이제 그 7월달에 고점 한번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네네. 주가 밀렸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새로운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고점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등 구간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이제 이 지난 고점 자리 밑으로 깨졌다면 이 종목은 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흐름이 완전히 돌아설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흐름 확실히 돌려놨을 때 사는 게 좋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좀 곤란해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기다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고점 넘어갔을 때 사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 흐름을 돌려놓는 걸 확인이 되면 21,000원 정도라도. 네. 그래서 지금 코스모학은 손절가는 어쨌든 차트를 보면 딱 잡히잖아요. 19,800원, 지금 고점 19,800원 자리를 손절가 잡아두시고 반등 나오면 정고점을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이전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물량을 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긴 해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죠? 그냥 속 편하게 22,000원 넘어가면 그냥 수익 딱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짧게라도.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저기 시젠 시젠 6만 8천원에 10%. 68,000원에 10%요. 예, 예. 자, 68,000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제가 어떤 답을 드릴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한번 맞춰봐요. 어떤 답을 드릴 것 같으세요? 매수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 지금 아마 이제 제 대답이 아마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좀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의 생각과 맞는 대답을 원하지만, 제가 또 그렇게 거기에 맞춰줄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제가 판단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쵸?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맞춰줬다가 만약에 좀 잘못되면은,
아, 황미영 멘토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시즌이라는 회사는 분명히 좋은 회사인 건 맞고 그게 증명이 됐어요. 2020년도에, 그죠? 예. 진단키트 쪽에서의 기술력이 인정이 됐고, 근데 예. 이제 이 종목도 결국은 이 진단키트의 제품이 앞으로 지금 뭐 코로나 때처럼 계속 그렇게 불티나게 팔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 지금은 뭐 포켓몬빵이 막 유행이잖아요. 예. 근데 그 유행이 지나면 포켓몬빵 누가 많이 사 먹을까요, 그렇게? 아니죠. 알- 예전에 허니버터칩 막 웃돈 주고 막 샀었잖아요. 근데 지금 허니버터칩 예.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예. 주가는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또 다음에 예. 뭔가가 재료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시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산다. 그러면 예. 이게 다음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그 뭐 비슷한 종류의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약에 또 활기를 친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움직일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아. 이렇게 끌려다니고 계시다면 예. 최대한 좀 더 쌀 때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요. 더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최소한 이 종목을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4,000원 아래, 24,000원 부근 또는 24,000원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최대한 물리신 분들 다 똑같아요. 최대한 싸게 사야 내가 다음에 최대한 좋은 가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제는 최대한 기다리셨다가 24,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뭐 추가 매수를 분할로 한다든지 고민을 그때부터 예. 해야 될 거예요. 아,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컴퍼니 K, 그리고 매수 가격은 9,100원이고요. 비중은 10%. 자, 이런 종목들 보면 답도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컴퍼니 K. 자, 보겠습니다. 자, 9,100원. 그쵸. 이게 이런 얘기를 하신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생소하죠. 생소하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고, 그게 거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어떤 거래가 팍 들어와서 확 올라갈 때 팔지 않으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언제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건 언제 거래가 들어올지 이거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는 주가가 과거부터 해서 올라갈 때 보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냥 올라왔을 때 그냥 확 올라오면 그때 잘 팔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올라왔을 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9,000원 정도 가격대. 지금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점이라는 걸. 그래서 올라올 때는 굉장히 또 갑자기 확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올 때를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그때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9,000원 반등 시를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네요. 자, 5,130원에 비중은 30% 버티는 게 답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세가 끝났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테마가 왔을 때 갑자기 온 거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이 테마가 오기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기까지는 거의 한 3년 가까이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 빠졌다. 그럼 다음에 테마가 올 때까지 또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버킷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5,13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는 건 굉장히 좀 너무 믿으신 것 같아요. 이 테마가 계속 또 지속되기를.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여기서 나올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또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들도 지금 아직은 좀 있고 올라올 때 잘 팔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한 4,000원대 정도의 회복, 이 정도까지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또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4,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좀 일부라도 물량을 좀 줄여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저는 4,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대유네요. 매수 가격은 7,200원이고 10%. 자,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진짜 이 종목, 여러분들 그 질문 주시는 종목들을 보면 딱 와요. 차트를 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왜? 이거 올라갈 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한 번 또 급등 나오면 빠지고. 그래서 튀어 올라가면 그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급등이 안 나오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라고 해서 다음에 또 급등이 나오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래는 어느 정도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역시 그거예요. 매수가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되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잘 나오셔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7,000원 부근에 왔던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안 나오신 거거든요. 다음 반등은 조금 더 약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00원 정도? 6,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주가 6,000원 왔을 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잠시 여러분들 강연의 일정 한번 CG로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알찬 강연회 소식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강연회를 하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이제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못했던 만큼 그 이상의 어떤 알찬 강연회를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투자에 대한 어떤 지침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녁 8시 강연회는 꼭 참여를 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료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알찬 강연회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녁 늦지 마시고 다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은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송이에요.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는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 가격은 98,000원이고요. 네. 30%입니다. 30%. 98,000원에 30%요? 네네. 비중만 많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휴,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이 종목은 걱정을,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호텔신라, 예. 우리가 이제 항상 기업들이 이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면세점이라든지 또는 호텔 사업,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지금 정말 안 좋은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시기만 지나가면 다시 또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비중이 좀 작았다면 여기서 네네. 좀 좋은 가격에서 사서 단가 낮추고 네. 이제 가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비중이 좀 많아서 이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호텔신라는 지금 매수 가격이 98,000원이잖아요. 네네. 수익 내서 나올 수 있어요. 네. 종목들마다 어떤 종목은 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좀 느리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네네.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네. 일단 95,000원 정도까지 보고 그때 네. 결정하시죠. 그러면요. 네. 지금 이거 조금 더 투매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당 네. 30%를 넘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해요. 아, 분배를 네. 좀 해두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네. 이제 그래서 시장이 제가 막 저- 시장에서도 보면은 올라가는 뭐 갑자기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목들을 네. 좀 업종이라든지 좀 같은 분야가 아닌 쪽으로 좀 분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포트를 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네, 종목은 좀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네. 네.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는 종목들은 안 옵니다. 거기서 욕심을 부리면 안 네. 돼요. 그렇죠. 네.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때문에 하나 하셨나요? 솔루션 지금은 수익권에 있는데요. 네. 매도를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 싶어. 나는 한 5만 천 원까지 올라올라나 싶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2,800원에 30%. 42,800원에 30%요. 예, 예. 하나솔루션. 자, 지금 5만 원대를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5만 예.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앞에서도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전화 주셨고 이제 수익 중인데 이제 그분께서 보시는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주식을 하면서 어떤 종목은 막 이제 수익이 나고 있고 지금 혹시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볼륨 줄여놨어요. 그래요? 네. 예, 예. 종목들마다 이제 특히나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TV 소리를 줄이셔야 돼요. 지금 계속 제가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윗소리 줄여놨는데. 아, 그래요? 그럼 왜 자꾸 예, 예. 좀 중복돼서 들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길게 예. 좀 끌고 가고 싶다. 그런 종목들은 정말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시점에서 종목을 샀다면 그때는 욕심 없이 조금씩 이제 수익이 나왔을 때 수익을 정리해가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정리를 못 해두다가 나중에 빠지면 손실이 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팔 걸 후회해요, 또. 네. 그래서 한 49,000원쯤 올라오면 매도를 할까요? 저는 지금 30% 비중이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만약에 최근에 주가가 49,100원까지 왔었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49,000원. 다시 다시 45,000원 가까이 떨어질 때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때 좀 팔 걸 약간 후회 안 하셨어요? 조금 몰렸다가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라와서 다행인 거예요. 비중은요, 가볍게 예, 예. 해야 우리가 최대한 잘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약간 무거워요.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났잖아요. 수익이 예, 예. 났으면 약간 가볍게 뭐 10% 정도는 정리를 먼저 해두는 게 좋아요. 한번 수익을 먼저 네. 챙겨두면 거기에서는 예, 예. 내가 안정감을 찾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수익이니까 10%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 수익을 한번 챙겨놓고 네네. 나머지만 일단 5만 원 정도 부근이죠. 예, 예. 이 정도 가격을 먼저 목표 주가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5만 원 정도 오면 그때는 나머지 이제 또 10%를 더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는 5만 원 좀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분할로 네, 정리하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프리카 TV요. 아프리카 TV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에다가 네. 8만 원이요. 18만 원요? 네네. 네, 그리고 10% 비중이세요? 네네. 아, 그렇군요. 자, 이 종목을 역시 좀 오랫동안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네. TV는 이제 뭐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회사인지. 네네. 그리고 주가도 이제 2021년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시세가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죠? 지금 이 정도, 지금까지 한 번도 추가 매수 안 하신 거예요? 네네. 아, 그래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그 미디어 매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겼어요. 이제 SNS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네. 우리가 뭐 1인 이제 개인이 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사업을 해서 또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구조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어서는 거의 뭐 과거부터 항상 이 시장을 오랫동안 또 점유해 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건 뭐 분명히 저는 앞으로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만 좀 잘하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근데 좀 우리도 추가 매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매수 시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의 경우에도 이제 먼저 산 사람들은 뭐 수익이 났겠지만 뒤늦게 산 사람들은 또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최대한 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 기업도 7만 원 정도의 가격이 보이는데 네. 자, 7만 1,000원 정도? 이 가격 아래 7만 원이죠. 7만 원 가격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네. 좀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네, 7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이왕이면 가격에서. 7만 원 밑에서 사는 게 더 좋겠죠. 네. 네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렇게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 18만 원에 매수하셨을 때 지금 1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안 했죠.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최대한 싼 가격에 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네. 7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네네.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10만 원을 회복하면 그때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두 가지 방법이 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흐름에 따라서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예요. 갤럭시 머니트리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3,450원에 10%예요. 13,450원에 10%요? 네네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어떻게 사신 거예요, 해도- 이걸?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거? 방송 보고 샀거든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방송에서 네. 이제 종목들이 하루에도 정말 많이 추천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종목 우리가 다 살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종목 중에서 분명히 선택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최소한 우리는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방송에서 추천을 하지만 그 종목을 딱 봤을 때 어때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이미 주가가 막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방송에서 그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은 사지 마세요. 네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이거- 이제 추천을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그렇게 심오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실력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네. 알아서 잘 치고 빠져나와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거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갑자기 확 떨어졌을 때 내가 대응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요. 그 당시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NFT 관련주였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테마잖아요. 그죠? 이게 네. 지금 다시 테마가 안 돌아오고 있어요. 언제 돌아올까? 예전에 그 3D 프린터 기억하시죠? 네. 네, 한때 3D 프린트 앞으로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더니 지금까지 안 움직여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서 테마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다음 테마가 다시 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올라갈 때는 절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갤럭시 머니터리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은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최근에 반등 주다가 살짝 눌렸거든요. 어쨌든 시장이 반등 나오면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반등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주면 이 안에서는
네,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10,000원대까지 가요? 네,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아, 추매는 아시겠죠? 하지 말고요. 추매하지 마세요. 아, 추매할 돈 있으면 다른 네. 종목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유바이오 로직스. 아, 지금 TV 소리 볼륨을 줄여주시고요. 네, 네. 저하고 전화 통화만 하시면 돼요. 네, TV는 예, 예. 눈으로만 보세요.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원래 25,000원대에 샀는데 네. 그걸 조금 추매해가지고 21,000원대로 떨어뜨려놨는데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만 오고 지금 산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게 한 5월달인가 그쯤에 샀을 거예요 아마. 5월 달쯤에요? 네. 추가 매수했는데 지금 거의 막 진짜 붙어 있네요, 그냥 바닥에서. 네. 네. 계속. 네. 자, 그런데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거는 좀 많이 움직이는데 다른 네. 거에 비해서 안 움직여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안 움직인다고요? 근데 네. 이 종목을 살 때 예전에 주가를 한번 보셨죠? 과거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보셨죠? 예, 예. 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2020 그러니까 6만 얼마까지 올라왔던데. 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코로나와 관련된 이 예방 백신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유바이오로직스가 그죠? 이 백신 네. 관련 기업들이 올라갔어요. 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로. 그러면 지금 유바이오로직스뿐 아니라 앞에서 혹시 시젠 그 상담한 거 들으셨어요? 아, 예, 예. 똑같은 거예요.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요. 원래 얼마에 있었습니까? 만 원 정도 그 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15,000원에 있어요. 예. 이 종목은 지금 싼 걸까요? 그쵸. 비싸. 네. 제가 왜냐면 워낙 비쌀 때 샀어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한번 테마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과거 주가까지 계속 또 흘러내려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가격이 21,000원이라는 가격은 다행인 건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즉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반등 나오면서 그 정도의 가격을 회복했다가 빠질 수도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21,000원이라면 더 이상 추가 매수 없이 지금 약간의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긴 해요. 한 번쯤 올라오면 21,000원이라든지 22,000원 약간 그런 반등 주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21,000원에 오면 그때 바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네. 아시겠죠? 예. 저는 2만 원만 넘어가도 그때부터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대우부품이요. 대우부품 23,100원에 비중 40%. 23,100원에 비중 40%요. 예, 예. 23,100원이라고요? 대우부품이? 2,310원. 그죠? 2,310원이죠. 예, 예. 좀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안 보여가지고. 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8월 10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매수하신 거예요, 혹시? 아니에요. 아, 그래요? 7, 8개월 됐습니다. 예, 리뷰. 근데 올라올 때 왜 안 정리 안 하셨어요? 그때 올라오고 다시 조정 받을 때 네. 들어갔습니다. 올라왔다가 조정받을 때 들어갔다고요? 2,310원 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럼 지난주에 사셨다는 거죠? 아니, 오래됐습니다, 이게. 오래 됐는데 추가 매수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요일 날 이 기업의 네. 주가가 2,400원이 넘어갔었어요. 예, 예, 맞아요. 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안 파신 거예요. 이제 왜 안 파셨나? 아, 그런 물어본 거예요. 그때 놓쳤습니다. 안 보셨나 봐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일단 지금 보면 이제 이때 뉴스가 나왔어요. 전기차 네네. 배터리 히터를 납품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 전기차 배터리 이제 전기차 쪽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세가 뭐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전기차는 유행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기차가 과거에는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전기차를 많이 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테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대형 부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 분명히 또 움직일 수 있는, 왜냐하면 전기차 쪽에서 PTC 히터를 또 납품한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테마로 한 번쯤은 더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세가 굉장히 올라왔다 빠지는 그 시차가 금방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그 시점을 만약에 그 시점을 내가 잘 포착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지금 눌리고 이런 거 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을. 확실하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왕 여기서 뭐, 요번에 안 빠져나온 것처럼 좀 길게 그냥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제 시세가 나오면, 지난번에도 한번 2,700원 가까이, 2,600원? 2,700원. 네, 2,600원 정도만 넘어갔을 때 그때만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올 때 이건 좀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올라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보고 있을게요. 네, 잘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트리플렉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500원 정도의 것 같아요. 비중은요? 10%요. 비중 10%요? 4,500원에 10%요? 네네. 지금 그게 수익- 아주 좋다고. 또 누가 좋다고 했어요? 아유, 저기 뭐 검색해보니까 막 네. 다 좋더라고요. 좋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네네. 그렇고. 네. 최근에 네, 보니까 전망하고. 아마 실적도 좋아서 그럴 거예요. 실적도 좋았고. 네네, 좋아요. 네. 근데 지금 4,500원의 매수 시점이 이제 그래도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막 올라올 때 매수하신 건 아니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네네. 네. 네. 뭐 이 종목은 딱 비중이 많진 않아서 그러니까 좀 가볍게 네. 지금 가지고 가고 계셔서 지금은 조금 더 위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종목을 티플렉스라는 기업이 지금 주가가 4,900원이잖아요. 네. 이 기업을 5,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네. 분명히 그 가격은 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가격에서 지금 화면에서 표시되죠. 5,500원 가격에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네. 손실이었다가 매수가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본전 심리. 팔아요. 그렇죠. 네. 팔겠죠. 그래서 네. 5,500원 부근에서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을까요? 그래서 5,500원 오면 차라리 그때 한번 정리해 두시고 네네. 그렇게 단기 수익 챙기고 만약에 빠지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겠죠. 네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5,500원 네. 올라오면 정리 잘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게 이제 가까이 올까요? 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또 이렇게 약해져요? 5,500원 정도의 가격은 가능한 가격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공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